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계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아침에 공복 혈당 재보면 110, 120 훅 올라가 있죠? 병원 가면 약 드셔야 합니다. 이 말부터 듣게 되고요. 약 솔직히 드시기 싫으시잖아요. 무릎 아파 운동은 어렵고 좋아하던 음식 끊으라니 마음은 더 아프고 약은 부작용 걱정되고 참 막막하셨을 겁니다. 저는 노년대사질환을 연구하는 의사 박성훈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고 저 역시 50대 중반의 혈당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한 데는 놀랍도록 단순한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차 3잔이었습니다. 물 대신 마시는 그 차 3잔이 제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밤 혈당까지 싹 잡아주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 공복 혈당이 105 이상 나온다. 밥 먹고 2시간 뒤 160 넘는다. 아침 혈당이 저녁보다 더 높다. 밤에 물만 마셔도 혈당이 오르는 것 같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 몸이 이제 관리 좀 해달라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정말 쉬워요. 운동처럼 무릎 쓸 일도 없고 식단처럼 억지로 참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차를 한 잔씩 마시는 것.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따라하시면 공복 혈당이 20포인트 내려가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24시간 혈당을 잡아줄 그 3가지 차,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당이 왜 이렇게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몸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뒤에서 소개할 차 3가지가 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되거든요. 첫 번째 원인,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인슐린의 힘입니다. 우리가 먹은 당을 처리하는 췌장은 원래 아주 부지런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마치 오래된 수도꼭지처럼 콸콸이 아니라 뚝뚝 정도로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치솟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 부족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쓰는 가장 큰 창고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 저절로 줄어들죠. 창고가 작아지니 당이 갈 곳이 없어서 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살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쏙 빠졌어요. 라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세 번째는 간의 밤샘 작업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은 당 공장처럼 조용히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과해지면 아침 혈당이 저녁보다 높아지는 새벽 혈당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저녁엔 100인데 아침엔 120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이 너무 빨리 당으로 바뀌는 속도예요. 밥, 빵, 면 드시면 소장에서 효소가 열심히 탄수화물을 당으로 쪼개는데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가 버립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이 효소가 과하게 반응하기 쉬워요. 다섯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장 속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좋은 균이 줄면 음식 분해 과정이 흐트러지고 당 흡수 속도도 불안정해져요. 쉽게 말해 식당 주방장이 전부 바뀌어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혈당도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5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영향을 주면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야간 혈당이 제각각 올라가며 하루 내내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만 고민하시는데 사실 몸 안의 시스템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무너지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3가지 차 루틴이 중요한 겁니다. 각각 아침, 식전, 밤에 마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몸 내부의 작동 원리 때문이거든요. 자, 이제 그 3가지 차가 이 원인들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혈당이 왜 아침, 점심, 밤마다 다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몸속 연결 구조를 쉬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면 왜 차를 특정 시간에 마셔야 하는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세 군데에서 흔들려요. 아침, 공복, 식후, 그리고 밤입니다. 이 세 구간은 서로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톱니바퀴처럼 딱딱 이어져 있어요. 먼저 아침 혈당입니다.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아침부터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 바로 간 때문이에요. 간은 밤새 당을 만들어 공급하는 야간 공장인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이 지나치게 많이 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피 속에 이미 당이 잔뜩 흘러가 있는 거죠. 이게 공복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 다음은 식후 혈당입니다. 밥, 빵, 면 드시면 소장에서 효소가 탄수화물을 당으로 빠르게 바꿔요.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른 분들은 밥 한 공기만 먹어도 2시간 뒤 혈당이 160, 180으로 확 치솟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슝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간 혈당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장은 천천히 움직이며 음식 찌꺼기를 발효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혈당의 기복이 생깁니다. 특히 장내 좋은 균이 부족하면 혈당이 밤새 출렁거리고 다음날 아침 혈당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녁엔 괜찮았는데 아침엔 왜 높지? 라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세 구간은 서로 이어지며 하루 혈당을 좌우해요. 공복이 높으면 식후가 더 튀고, 식후가 불안정하면 밤 혈당이 흔들리고, 밤이 불안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혈당은 한 곳만 잡아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세 가지 차 루틴이 딱 들어맞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에는 인슐린처럼 도와주는 여주차, 식후 혈당 폭등에는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잡아주는 뽕잎차, 밤 혈당과 아침 상승을 끊어내는 데는 장에서 천천히 작용하는 돼지감자차. 쉽게 말해 여주는 아침 톱니바퀴, 뽕잎은 식후 톱니바퀴, 돼지감자는 야간 톱니바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하루 24시간 혈당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자, 이제 그 세 가지 차가 각각 어떻게 몸을 도와주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세 가지 차 루틴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과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한 분들이라 더 공감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72세 이춘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늘 저는 밥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아침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요? 하고 속상해 하셨어요. 저녁에 재면 105였는데 아침만 되면 118에서 125로 훅 뛰어오르는 새벽 혈당 현상이 전형적이었죠. 운동은 무릎이 아파 오래 못하고 약은 부작용 걱정돼서 늘 고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엔 여주차, 점심 저녁 전엔 뽕잎차, 밤 9에서 10시엔 돼지감자차를 권했어요. 처음엔 차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면서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딱 4주만 해보자고 약속드렸죠. 그리고 8주가 지났을 때요. 공복 혈당이 118에서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제일 놀랐던 건 아침만 되면 피가 달콤하다던 느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본인이 먼저 차를 챙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강영호 씨입니다. 이분은 공복 혈당은 100 전후로 괜찮은데 문제는 식후 혈당이 180까지 치솟는 타입이었어요. 밥만 먹으면 머리가 띵하고 갑자기 피곤해지는 식후 졸림 증상도 심했죠.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예요. 그래서 강영호 씨에게는 특히 식전 20에서 30분 뽕잎차를 강조했습니다. DNJ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잡아주거든요. 6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5 정도로 내려갔고 본인이 밥 먹고 졸음도 거의 사라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컸습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엔 의심했고 차로 될까? 하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온도와 양으로 마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마시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또 중요한 건 세 가지 차를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고 여주 뽕잎 돼지감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몸이 부담 없이 적응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차가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혈당을 잡아주는지 하나씩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3가지 차가 왜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실제 연구를 기반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문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여주차입니다. 여주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인슐린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8년에 농촌진흥청과 경상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여주 추출물을 12주간 투여한 동물 실험에서 공복 혈당이 25%가량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50% 이상 개선됐다고 발표했어요. 같은 연구에서는 체중도 감소하는 경향이 보여서 여주가 대사 조절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작용 때문에 아침 공복에 여주차를 마시면 밤새 높아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뽕잎차입니다. 뽕잎에는 DNJ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잘게 쪼개는 효소의 활동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연구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여러 임상 실험에서 뽕잎 분말과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0에서 40%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했어요. 국내에서도 국립농업과학원이 DNJ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뽕잎차를 마시면 밥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줄어들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돼지감자차입니다. 돼지감자에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요. 이 성분은 장까지 내려가서 유익한 균들이 먹이로 사용하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 관련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눌린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고요. 해외에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눌린 섭취 후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변화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면 돼지감자차는 밤에 특히 도움이 돼요. 자는 동안 혈당이 출렁이는 현상을 완화해서 아침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요, 여주는 공복 혈당을 부드럽게 내려주고 뽕잎은 식후 혈당이 한꺼번에 폭등하는 속도를 잡아주며 돼지감자는 밤새 혈당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로 작용합니다. 이제 3가지 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차는 아무렇게나 끓여 마시면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온도와 양, 시간만 정확히 맞추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여주차입니다. 여주차는 공복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해요. 기상 후 물 한 모금 마시고 몸을 깨운 뒤 바로 드시면 좋습니다. 물을 끓여 약 2분 정도 식히면 대략 80에서 85도 정도 돼요. 이 온도에서 말린 여주 5g을 넣고 10분간 우려냅니다. 여주를 너무 오래 두면 쓴맛은 강해지고 유효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게 좋아요. 우리고 나면 연한 노란색을 띠는 게 정상이에요. 색이 갈색이면 온도가 너무 높았던 거고 거의 투명하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다음은 뽕잎차입니다. 뽕잎차는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식사 전에 마셔야 해요. 점심과 저녁 식사 20에서 30분 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물은 95도 정도로 뜨거운 상태에서 말린 뽕잎 3g을 넣고 딱 5분만 우려냅니다. 이 5분이 DNJ 성분이 가장 많이 추출되는 최적 시간이에요. 색은 은은한 연녹색이 나오면 적당합니다. 너무 갈색이면 시간이 너무 길었거나 열이 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티백보다는 잎이 그대로 말린 제품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잎을 잘게 분쇄하면 성분이 일부 손실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돼지감자차입니다. 돼지감자차는 밤 동안 혈당이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용도라서 잠들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드시면 좋아요. 보통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냄비에 물 1리터와 말린 돼지감자 10g을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입니다. 돼지감자는 뜨거운 물에 잠깐 담그는 것만으로는 이눌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야 해요. 다 끓인 후에는 옅은 갈색이 나오는데 이 색이 정상이에요.
너무 진하면 불이 너무 셌던 겁니다. 세 가지 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음부터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시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몸이 새로운 자극에 천천히 적응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둘째,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차를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 섭취가 늘지만 총량으로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셋째, 차는 좋은 품질일수록 효과가 안정적이에요. 국산, 유기농, 슬라이스 형태를 우선으로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습기와 빛이 닿으면 성분이 빠르게 변하거든요. 이제 이 세 가지 차를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 마시면 24시간 혈당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직접 체감하실 수 있어요. 이제 세 가지 차를 꾸준히 마실 때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차는 제대로 마시면 분명 도움이 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효과가 약해지거나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째, 최소 6에서 8주는 꾸준히 유지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만 마셔보고 이거 효과 있나? 하고 포기하시는데 혈당은 원래 천천히 움직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나 새벽 혈당 같은 경우는 몸 안의 리듬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2달은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양을 일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주 5g, 뽕잎 3g, 돼지 감자 10g은 이유가 있는 숫자예요. 너무 적으면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고 너무 많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티스푼으로 대략 계량해도 되지만 초반에는 작은 전자저울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춰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물 섭취량을 꼭 늘려주셔야 해요. 차를 마시면 수분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는 총량으로 마시는 게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이 줄어들어요. 넷째, 차의 품질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여주, 뽕잎, 돼지감자 모두 습기와 빛에 약해요.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도 괜찮아요. 한번 개봉한 제품은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래 두면 향이 변하고 유효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여주와 뽕잎은 국산과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게 좋아요.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작물은 아니지만 토양 조건에 따라 잔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째, 차만 믿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차는 관리의 도구이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식사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과식을 피하는 정도는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한 걷기도 하루 10분이라도 하면 혈당이 더 쉽게 내려가요. 여섯째, 혈당 기록을 반드시 해보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기록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당기를 사용해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매일 적어두면 차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연필로 간단히 날짜와 숫자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몸 상태를 매일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차를 마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난다면 양을 줄이거나 하루 쉬어보는 게 좋아요.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도 24시간 혈당이 더 안정되는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세 가지 차를 드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뽕잎차는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뽕잎 속 DNJ 성분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분들은 이 작용이 과해지면 머리가 어지러거나 심한 경우 식은땀까지 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70 이하로 자주 나오는 분들은 우선 피하시거나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에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차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예상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닐 유레아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병행할 때 조절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면 불안감, 어지러움,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돼지 감자차는 장이 민감하신 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돼지 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은 장에서 발효되면서 좋은 균을 늘려주는 반면 장이 예민한 분들은 가스가 차거나 배가 살살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g 정도로 소량만 넣어 끓이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편안하면 그때 10g으로 늘리면 됩니다. 넷째, 임신 중이거나 특정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혈당 조절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추가하기 전에 산부인과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차를 습관적으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째, 알레르기 반응도 관찰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여주나 뽕잎, 돼지 감자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입안이 가렵거나 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소화가 유난히 불편하거나 피부가 가렵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스테로이드, 항응고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 자체가 혈당이나 소화를 건드리기 때문에 약효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주의사항만 잘 기억해 두시면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서 차 루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쭉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시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느낀 건요.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루 한 잔의 차라도 내 몸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변화라는 건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 몸을 조금 더 아껴주겠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해보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어느 나이에서도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어요. 숫자가 조금만 좋아져도 기분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아침 공복 혈당이 단 5포인트만 내려가도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편에서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변화가 생기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나이 들면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백세 웰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편안하고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